뉴스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결과가 잘 나오겠죠? 결과 나오고 어떻게 될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네.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방송 보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이제 다들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여당이 만약 이기면 당연히 저희 그 당 대표는 영웅이 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여당에서 어려웠던 편국으로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면은 영웅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으로 해서 이제 면책하려고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젖잘사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선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 젖잘사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제 지금 저희가 대선 때처럼 초박빙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것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당처럼 저희도 뭐 혁신이 비대위, 뭐 혁신 비대위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선출된 지도부가 나름의 전략을 갖고 뭐 내부에서 뭐 단일화 뭐 노력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방향성을 갖고 활동했던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이 그동안의 전략이 좀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 네, 이번 5시 기준으로 좀 전에 확인하니까 네. 투표율이 42%가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8시까지 오늘은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최종적으로 45% 언저리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치루어지는 선거가 이렇게나 높은 그 투표율을 보인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정치에 좀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자치구 구청장 이름은 모르는데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내가 안다. 그렇죠. 몇몇 친구들이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전국 선거가 되어버렸다. 신문 1면에 나왔어요. 구청장 선거인데. 그런데 참, 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오려고 했는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자신의 한 표 이렇게 행사해서 강서구청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시작됐습니다. 바쁘시죠, 용혜인 대표? 네, 이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랑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부터 행안위 감사가 시작이 돼서 어제 이제 세종시에 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18시간 걸렸더라고요. 네.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충북 오송 참사 관련돼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일반 증인으로 이제 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 좀 질의했던 내용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송 참사에 대해서 여전히 충북도가 전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분노스러웠습니다. 저는 문체위에 있었거든요. 네, 류호정은 문체위입니다. 뭐 문체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짜 뉴스라거나 블랙리스트 문제로 계속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각자의 다들 주력 이렇게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는 뭐 정의당이니까 노동 관련 질의 그리고 요즘 생성형 AI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뚝딱씩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학습할 때 창작자들의 뭐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안 질의 등을 조금 이어서 했고요. 또 뭐 게임업계 노동 문제라든지 현안 질의가 그래도 여야 좀 골고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는 국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국정감사가 총선 앞두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약간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장인데
여당 의원들은 뭐 공천을 염두에 두셨는지 자꾸 방어하기 바쁘신 것 같고, 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시던데요, 정책적으로 감사하러?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는 것을 방어하기 바쁘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본인들이 자꾸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망신 주고 면박 주고 태도로 지적하고, 그러니까 전 정책국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어제 국토위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정권,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근데 저는 이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근데 안타깝게도 전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에 대한 1년여 동안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장이지, 전 정권에 대한 통계 조작은 국정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건설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정감사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별로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정감사하러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걸었다는 것을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에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제 국방위는 네. 전 야당 의원들도 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타협이고, 어쨌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잖아요, 인사권자로서. 근데 그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두고 국방위를 글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국방부에 대한 1년여 동안의 그런 정책적인 감사를 해야지, 자꾸 신원식 장관 지명 철회하라, 임명 철회하라 이런 말 하시면 저는 국정감사가 건설적인 게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임명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건 맞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피켓 드는 것도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도대체 이것 때문에 피켓 때문에 국정감사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떼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감사를 받지 않게 하겠다. 특히 국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좀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행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쨌든 야당이 제대로 이렇게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즉 장관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기간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과 끝에 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당이 질의를 많이 안 하세요. 저번에 이제 여야가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안 계셔가지고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 텅 빈 상임위원장 이런 식으로 사진 찍히곤 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또 반대로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좀 3차 4차 질의 하려고 할 때 괜히 또 뭐 질의 길게 해서 좋은 거 아니라면서 눈치 주시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문체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기간에 서로 일하는 거 가지고 면박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덕채님께서 오송 참사든 이태원 참사든 모두 책임 회피, 각자 도생에만 의미가 있는 그런 청문회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얘기합니다. 9024님 청문회 잘 봤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너무 사이다였습니다. 얘기하는데, 김행 후보자 청문회 파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김행 후보자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해인 의원? 일단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문회 자리에서 뛰쳐나간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앉힌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김행 후보자가 사실 그 여성가족
위원회 청문회 파행 이후에 한동안 잠수를 타셨었어요. 그러니까 여가비 행정실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는 기자분들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직접 해명에 나서시더니 어제부터는 또 직접 후보자의 입장문 형태로 글을 내시더라고요. 행방불명된 적 없다. 국회 CCTV 보면 다 나온다. 네. 회의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임명을 좀 강행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CCTV를 이야기하시는데 CCTV와 여부,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 경내에 있었던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속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청문회장에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김행 후보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하시거나 지명 철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권인숙 의원님께서 뭐 잘했느냐 하면은 뭐 사실 뭐 사퇴하라라고 위원장석에서 하시는 건 조금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트집 잡는 거는 좀 이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혜영 후보자의 뭔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게다가 이제 김혜영 후보자가 퇴장할 때 의원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대피시켜주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여당 의원이 갑시다 했잖아요. 네, 갑시다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대피시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면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는 절대 초부적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얼른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이거 낙마를 시켜야죠. 특히나 혹시라도 오늘 선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면 정말 잘못됐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태 최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하실 때 좀 명분을 최소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혜영 국무위원 후보자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또 야당 청문위원들이 계속 들으세요 하면서 김혜영 위원이 말씀 해명도 잘 안 들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후보자면 그 자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위원들이 야당 위원들 질문하는 자리면 억울한 게 있더라도 소명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본인이 계속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데 청문회장을 나갔잖아요. 아니, 나간 거는 대통령께서 그거 어떻게 임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좀 여당하고 전략 아닐까요? 김행 후보자 입장으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다른 후보자들 의혹이 산더미인데 나보다 더 의혹이 더 있던 사람들은 다 임명해주고 나한테는 뭐 갑시다 해서 따라간 것일 뿐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너무 외롭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당 위원들, 여당 의원들이 외롭게요? 대통령 지금 외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김행 후보자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 계속 버티시면 저는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계속 명분을 그러니까 임명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명분을 줘야 되는데 사퇴 아니라 그 청문회장을 나간 국무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이 글쎄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시키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정권을 위한다면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여러모로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명분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그 명분 없는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계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아니 저 계속 명분 얘기하는데 다른 장관 임명자들이나 다른 임명 후보자에 비해서 그 김행 후보자가 그렇게 명분이 떨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이번에 지명한 3명 다 명분은 없어요. 네, 그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으로 비판을 받는 유인촌 후보자 그리고 김행장 주식 파킹부터 시작해서 황색 언론의 대표 경영진이었던 김행 후보자까지 그 어느 한 명 사실은 명분 있는 후보자가 없었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그 편파 진행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날 김행 후보자의 태도는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피켓으로 들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뭐 어디 정치평론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고 권인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위원장석에 앉아
받아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사퇴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편파 진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위원장은 그냥 뭐하러 위원장석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바깥에서 사회자 데려다가 사회만 보도록 하면 되는 것일 텐데 국회에서 국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여당과 김행 후보자가 꼬투리를 잡아서 파행을 시킨 것이다. 사실은 저녁 먹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가겠다 우리 이렇게 회의 못한다라고 벌떡벌떡 몇 번이나 일어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에게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책임을 모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께서 다 해당 현장을 그날 유튜브 라이브로도 몇만 명이 지켜보셨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기다 대고 지금 일명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민주당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가 중간에 이제 나간 것을 두고 여당도 사실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고 김행 방지법이라고 해서 붙여가지고 그 청문회 도중에 나가는 것을 제지하는 그런 법안 내는 건 국회 스스로의 품격을 좀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부 저희 언론에서 우리 당의 주류 의견인 양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를 옹호하는 저희 정치인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저희 주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여당도 이 청문회에 성실히 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못하실 분인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국회 품격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희화시키는 망신 주는 법안 발의하시지 마시고. 저도 갈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법안으로까지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데 저도 김행 방지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김행을 방지하면 되죠. 김행 그분이 안 되면 그 법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을 뭐 퇴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전 장관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책적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전 장관은 말실수를 많이 하셔서 구설수에 오르고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브리핑 중에도 말실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답답함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또 이런 분을 찾아오셨을까 싶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전혀 이제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만 계속 모시려고 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희가 보지 못한 또 훌륭한 면을 대통령 인사권자께서는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 꼭 숨겨서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주고 가셨어요. 제가 여당 정치인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용태 전 최고의 오늘 발언을 보면서 여당 정치인은 참 저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 후보자를 옹호하는 게 다수 의견이 아니다라고 특히 의원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저는 김웅 의원님 말고는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김행방지법을 처음 말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법상 이런 김행 장관의 이 주랭랑 사태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품위 얘기하셨는데 이런 품위 없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그걸 굳이 망신주기식으로 발의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김행 장관 후보자께서 선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는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법안 발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인숙 위원장이 이렇게 중간에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듣고 판단해 보십시오. 권인숙 위원장이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본인이 범법이라는 지적에 증명을 못하시면서 고발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자료 제공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세를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부산 해운대 지역구를 두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태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배경이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다른 또 새로운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지역구를 이동한다는 것 자체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태경 의원 개인적으로도 아마 큰 정치인으로 아마 성장하고 이미 뭐 큰 정치인이지만 더 큰 정치인에 대한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기반을 닦는 일도 하태경 의원한테도 좋은 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험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 하태경 의원님 선언은 저는 멋있다고 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흘려뜨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고 혼자 선언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님 같은 소위 실세 분들이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의 혁신 릴레이를 하면 좋겠지만 이어질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부담이 좀 있긴 할 거예요. 네, 일단 여당의 혁신을 위해서 중진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 하태경 의원의 이 험지 출마 선언이 어떤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냥 개인의 플레이로 끝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혁신의 신호탄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딱 드는 생각이 그럼 김기현 대표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재보궐선거 결과도 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이 이동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 울산 남구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죠.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부산 사상구 출마 계획을 못 박았거든요. 그게 사실 부담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서울 하태경 의원의 출마가 어떤 여당의 혁신의 신호탄이 되면 좋겠으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 중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당에 대한 어떤 전체 총선의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겠다라는 건 좀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죠. 근데 안 갔다고 해서 내가 내 지역구를 사수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치인이 당연히 본인의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고 거기에 대해 그 과정이 공천을 담보로 공정한 경선을 담보해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이 있다라면 전 그게 보다 민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지역구를 사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구태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좀 민주적인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생각 아닌가. 글쎄요. 개개인의 판단도 판단이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그리고 뭐 원 외에 있는 인사들도 다 험지가 아닌 양지로 찾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분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좀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는 험지 출마하시겠다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 출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서초에서 이제 어디에 그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서초 출마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글쎄요, 여당 정치인들 원외를 포함해서 험지 출마를 하는 사람이 과연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 말고 누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용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김용태 위원님 말씀에는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본인은 언제 어디에 공천 받으시노라고 생각했다고 짧게 평하겠습니다. 네. 어디 출마하시죠?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이제 사감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두 분이 이제 주고받고 또 설전을 받고 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하태경 의원을 더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언론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더 언론의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 이동에 대해서 더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지금 윈윈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옵니다. 정치인들은요 부고 기사만 말고 모든 기사를 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님 강서에 가서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하는데 많이 거칠어지셨더라고요. 한글날 이런 얘기를 써도 될까 네.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말을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자빠졌다까지는 할게요. 자빠졌다. 네. 드라마 세종대왕 한글날이었고 세종대왕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그렇게까지요?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용태 최고위원.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유권자가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제 그 말을 이제 맞장 붙이는 형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욕설을 유머로 승화했다 아마 이렇게 했죠. 연설장이었고 본인이 지금 언론이 다 있고 모든 국민들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 잠시 착각하셨던 거 아닌가.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대위원 고문이신데 저희가 그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고, 저는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정제된 말씀을 하셨던 게 맞지 않나.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대표나 안철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강서에 차출되어 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패배할 경우에 책임을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당하면서도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분당 갑에 지금 함께 사무실 차리고 있는데 현역이시니까 있는데 공천을 받는다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 소문이 정말 왔다 갔다 하루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분당 건들면 분당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기 위해 그런 무리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유호정 의원이 지금 뛰는 지역구에 누가 나온답니까? 지금 김병관 위원장님이 계신데 네. 이제 재판 이슈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만 들었을 뿐 또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상대가 도통 이렇게 확정되질 않아서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아무튼 거물과 지금 싸우고 있는 유호정 의원입니다. 자, 국정원에서 선관위 이거 가상 해커한테도 뚫린다. 투개표 조작 가능하다. 상당히 해킹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오늘 민주당 얘기는 안 하네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시기에 대해서 여야가 계속 정치 쟁점화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하는 것 자체가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을 국정원이, 그러니까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도 반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그냥 문제가 있으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선관위가 지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너무 부장선거 프레임을 갖고 나와서 할 필요도 없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인데 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일인데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관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전형적인 친소봉대입니다. 사실 악의적인 왜곡에 국정원이 또다시 뭔가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런 악의적인 왜곡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사실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심지어 이번 점검은 선관위가 요청해서 이제 보안을 컨설팅하고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선관위 일부 프로그램의 비밀번호까지 공개해가면서 선관위 망신 주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 국정원이 여당과 함께 가상 해킹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흔적이 드러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관위에서도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건
지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뭐 간답니다. 현장에서 그 관련 이제 저희 이제 시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재확인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비밀번호가 너무 쉬웠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 물론 보완을 해야 하고 이렇게 취약점을 드러낸 선관위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뭐랄까 음모론을 함부로 피워대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거 정치권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 오히려 잘 할 수 있다라고 시민들의 어떤 불안을 잠재우는 방향의 말을 더 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그렇게 네.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 근간입니다.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신뢰의 근간인데 너무 말을 좀 정치권에서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최대한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미 북한이 계속 이것을 위반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9.19 군사 합의가 효력이 거의 없다라고 사실상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지 않나요? 9.19 군사합의 말씀하시는 거죠. 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어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 우리가 깨는 게 돼 버리잖아요. 저는 신원식 장관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도대체 이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서 한국이 얻는 실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합의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 이후에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지전도 이렇게 줄었잖아요. 무력 충돌 작은 무력 충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줄었는데 연락소 일방적으로 폭파시키고 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김용태, 류호정, 용해인 감사합니다.